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. 어떤 건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예, 중동 리스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리아 공습인데요. 요즘에 두 분은 뭐 해외 이슈 볼 때 어느 뭐 홈페이지나 어느 뉴스를 먼저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. 사실 다양하게 보죠. 그 포털에서 뭐 여러 가지로 모아놓는 뉴스들이 많으니까요. 그걸 보면 뭐 시계열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걸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. 저도 예전까지는 항상 CNBC가 첫 번째 접속 장소였는데 지금은 트럼프 트위터 먼저 봅니다. 이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. 그렇죠.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까지만 해도 트위터에다가 뭐 굉장히 스마트한 미사일 곧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이걸 그렇다고 언제라고 말하지 않았고 빠를 수도 있고 뭐 느릴 수도 있고 뭐 이게 말이야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반응을 한 건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지난 새벽까지 있었던 이슈로는 시리아 공습 우려가 약간은 좀 완화된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참 다행스러운 얘기죠. 지금 이 시리아와 미국 그리고 시리아와 사실상 한 편을 먹고 있는 이 러시아까지 그 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만약에 급격하게 흘러갔다라고 하면 금융시장에 더 큰 충격이 있었을 텐데 여하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. 48시간 이내에 마치 시리아에 중차대한 군사행동을 할 것처럼 예고를 하다가 지금은 내가 시리아 그러면 재미없다고 했지 언제 공격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발을 빼는 분위기예요. 그런데 이게 사실 시리아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 집안에서 1970년대부터 군사 정권이 들어선 뒤에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사실상 군사 독재나 다름이 없는데 이 현재 시리아 정부가 반군 지역에 화학무기를 떨어뜨렸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걸 빌미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실제로 그 시리아가 러시아와 함께 이런 일을 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발 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그 명확한 물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두 번째는 서방 국가들의 태도가 좀 미온적입니다.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 공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.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한 발 빼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뭐 워낙 어디를 튈지 모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황 반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낙 하루하루 다르게 서로 180도 다른 말을 하다 보니까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어쨌거나 새로운 재료이긴 했습니다. G2 무역전쟁이 잠깐 휴전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진짜 전쟁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유가 급등을 했었고 증시가 빠졌었는데 하루 만에 또 상품 시장과 증시 보면 또 약간 우려감이 다시 해소가 많이 된 느낌이더라고요. 네. 일단 결론적으로는요.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또 말을 바꾸길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은 연예인입니다. 쇼맨십도 강하고 그리고 탤런트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영업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전쟁이라고 하면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 유가라든가 무기, 증시는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은 실적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. 1분기 실적.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여태까지 이 기술주들이 버블 때문에 낙폭이 어느 정도 과대가 됐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기술주의 반등이거든요. 우리나라는 기술주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수출주가 굉장히 포지셔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앞서서 우리나라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대외적인 변수가 많았다면 이제는 실적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참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일희일비 하고 싶지 않은데 시장이 일희일비 하니 거기에 참여한 나도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유가 같은 경우에 좀 그랬죠. 지난 이틀 사이에 좀 급변동이 있었는데 뭐 WTI 같은 경우에 67달러 그리고 브렌트유가 좀 의미가 있는 7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72달러 선까지 올라왔단 말이죠. 근데 간밤에 또 상승하긴 했는데 폭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거 유가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? 뭐 이제 완화됐다고 봐야 되나? 어떻게 보십니까?
아직까지 추세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이를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서방의 국가들이 트럼프 편을 들어서 시리아 공습에 다 같이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. 예. 아마도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한 발을 빼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. 시리아 정부가 뭐 그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투기를 러시아 기지로 옮기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어서 이걸 뭐 촉발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나와버린다면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현재의 유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좀 급등세였죠. 3월 2일에 영국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64.37달러에서 한 달 약간 넘긴 4월 11일 기준으로 72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. 예. 다만 하루 사이에 이 소폭 조정이 됐고요.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도 보면 그 오름세가 좀 완화되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장에 어느 정도 긴장감을 좀 누그러뜨린 것 같고 원유나 농산물 이런 것들은 철저히 그 시장 수급보다는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. 그래서 근원물가 지수를 따로 우리가 산정을 하잖아요. 이런 것들을 보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분 모두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요. 저도 뭐 이번 시리아 공습과 관련된 이슈들을 통해서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 32년 동안 중동 리스크가 총 28번이 일어났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일어났었던 거고 지난해 4월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났었어요. 거의 이제 계절적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 사안도 너무 일희일비 진짜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흘러가는 대로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저도 똑같이 합니다만은 시장 대응 전략은 또 대응대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. 이번 이슈와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과 시장 뭐 우리 스탠스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? 네, 먼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벌써 엎질러진 일이라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또 수혜주도 있습니다. 예. 뭐 다 같이 시장이 뭐 조정폭을 받는다고 해서 뭐 모든 업종들이 다 이제 낙폭을 과대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제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수혜를 받는 쪽은 이제 조선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쪽에 또 특화되어 있는 조선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유 업종들 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 분들로는 또 뭐 화학 업종도 들 수가 있는데 예. 상대적으로 유가가 반등을 주면은 먼저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은 스팟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정유 업종이에요. 네.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세를 보이는 쪽이 스팟으로 원재료가 올랐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빠르게 올릴 수 없는 것이 화학 업종이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런 마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수혜주로 부각을 될 수 있는 업종군들을 아마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 근데 이제 대응 전략을 제가 짠 것은 일단 다른 업종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종목 예. 하나 뽑아온 게 있는데요. 네. 더욱더 매력적인 업종을 하나 네. 말씀드리자면 예. 삼성전기를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네.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수급 최근에 1위 종목이에요. 그죠? 예. 그래서 MLCC의 이 공급 부족이 일단 스마트폰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전장 부품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스탠스가 계속해서 이 수급으로 몰리게 되는 그리고 1분기 실적보다는 향후에 MLCC 가격이 업사이드 되면서 예. 2분기 실적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모멘텀 부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.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팀장님 현재 마켓10 고정 출연하고 계시죠? 예. 거기서의 습관이 여기서 그대로 뭐 굳이 뭐 종목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괜히 준비했나요? 추천주 삼성전기가 나왔고 저희가 뭐 대응 전략으로 한번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.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, 한국투자증권의 김성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심층 토크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. 현재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.